60세 이후 과일 섭취 생명을 지키는 선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세 이후 과일 섭취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의학적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젊을 때처럼 과일을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신체 변화의 의학적 이해. 먼저 왜 60세 이후 과일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지 생리학적 근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기초 대사율이 매년 약 2%씩 감소합니다. 특히 당 대사와 직접 관련된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607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곧 혈당 조절 능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장의 사고체 여과율이 매년 약 1%씩 감소하면서 전해질 균형 유지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지면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간의 해독 기능 역시 젊은 시절의 70% 수준으로 저하되어 과당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소화 기관도 변화합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소화 효율이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과일의 타닌이나 식이섬유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과일 4가지와 의학적 근거. 1. 바나나 마이너스 고칼륨 혈증의 위험. 바나나는 중간 크기 한 개당 약 420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젊은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진 60세 이상에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의학적 위험성. 혈중 칼륨 농도가 5.5mEqL을 넘어서면 심실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C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소용체, 차단제 같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칼륨 배설이 더욱 저하되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칼륨 수치가 6.0mEqL 이상으로 상승하면 심실세동으로 인한 급사 위험이 있습니다. 당 부하 문제. 바나나 한 개의 혈당 지수는 약 51-55로 중등도이지만 당 함량이 14-15G에 달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식후 혈당이 180mg/dl 이상으로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당화 혈색소가 상승하고 혈관 내피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대체 방법. 칼륨이 필요하다면 토마토나 오렌지 소량으로 대체하세요.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 당 과부하와 신장 결석. 포도는 백지당 16-18G의 당을 함유한 고당도 과일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포도당과 과당이 거의 11비율로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과당의 대사 부담.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60세 이후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도한 과당 섭취는 간세포의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지며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옥살산 문제. 포도에는 백지당 약 5-10mg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형성됩니다. 한번 신장 결석이 생기면 재발률이 80%에 달하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신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항응보제 복용자 주의. 와파린 같은 항응보제를 복용 중이라면 포도의 폴리페놀 성분이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망고 알레르기와 혈당 급상승. 망고 중간 크기 하나에는 약 45-50G의 당이 들어있으며 혈당 지수가 60-80으로 매우 높습니다. 우르시올 알레르기. 망고는 온나무과 식물로 우르시올이라는 알레르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면역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부터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한 반응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K와 약물 상호작용. 항응보제 복용자의 경우 망고의 비타민 K가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INR 수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부담. 망고의 높은 섬유질 함량은 위장 운동이 느린 노년층에서 흡구 편만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감 위석 형성의 주범. 감, 특히 단감과 떨군감에는 다량의 타닌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석증의 메커니즘. 타닌은 위산과 만나면 응고되어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위 배출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런 응고물이 점점 커져 위석을 형성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간피석 PHYTOBGOAR이라 부르며 심한 경우 장폐색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 위험. 단감 하나에는 약 25-30G의 당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곶감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 농도가 더 높아져 더욱 위험합니다.
상호작용 주의. 공복 섭취나 단백질 음식과 동시 섭취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게, 새우 같은 고단백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위석 형성 위험이 급증합니다. 적극 권장하는 건강과일 4가지. 1. 블루베리 마이너스 뇌와 혈관의 수호자. 블루베리는 백지당당 함량이 약 10지우로 낮고 혈당 지수도 40-53으로 안전한 범위입니다. 안토시아닌의 신경보호 효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액 마이너스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해마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시냅스 가소성을 향상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하버드 의대 장기연구에서 하루 블루베리 12컵 섭취 시 인지 기능 저하가 2.5년 지연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혈관 건강.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수축기 혈압을 평균 5-7mmHg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정 섭취량. 하루 50-75지약 1312컵이 적당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므로 경제적입니다. 섭취 팁. 아침 식사 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프로바이오틱스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단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사과 마이너스 천연 혈당 조절제. 사과의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당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펙틴의 이중 효과. 펙틴은 소장에서 젤을 형성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대장에서는 단세 지방산으로 발효되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는 장 마이너스 내 축을 통해 전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케르세틴의 항염 효과.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은 COX-2 효소를 억제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입니다. 관절염, 동맥경화 등 만성 염증 질환 관리에 도움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하루 사과 1-2개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8-10%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과 씨에는 미량의 시아나물 전구체가 있으니 씨는 제거하고 드세요. 껍질은 꼭 씻어서 농약을 제거한 후 섭취하세요. 최적 섭취. 식후 1-2시간의 중간 크기 반개에서 1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단 품종보다는 신맛이 있는 품종이 당도가 낮아 더 안전합니다. 3. 아보카도 마이너스 건강한 지방의 보고. 아보카도는 과일 중 유일하게 당이 거의 없고 백지당 0.7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 아보카도 지방의 70%는 올레산으로 이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성분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30% 감소시킵니다. 뇌 건강. 레시틴과 오메가-3 지방산이 신경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해 신경전달물질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카로티노이드 흡수 촉진. 아보카도의 지방은 다른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어, D, E, K 흡수를 5-15배 증가시킵니다.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추가하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눈 건강.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망막의 황반을 보호해 노인성 황반 변성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섭취량. 하루 1312개가 적당합니다. 칼로리가 높으므로 백지당 160kcal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보관 팁. 딱딱한 아보카도는 실온에서 2-3일 두면 익습니다. 반으로 자른 후 남은 부분은 씨를 붙인 채로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하면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토마토 마이너스 암 예방의 슈퍼푸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의 항암 효과. 라이코펜은 전립선, 폐, 위 암세포 DNA를 보호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주 10회 이상 토마토 섭취 시 전립선암 위험이 35% 감소했습니다. 생물학적 이용률. 신기하게도 토마토는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2-3배 증가합니다.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쉽게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향상됩니다. 혈관 건강. 토마토의 칼륨 백지당 237mg은 적정량으로 혈압을 낮추면서도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당뇨 안전성. 혈당 지수가 38로 매우 낮아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생토마토,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모두 좋습니다. 하루 중간 크기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15개가 적당합니다. 조합 추천. 토마토 올리브유 라이코펜 흡수 증가. 토마토 아보카도 영양소 시너지. 토마토 주스 무염 아침 공복의 혈관 건강. 과일 섭취 최적화 전략. 시간대별 섭취 가이드. 아침 8-10시. 식사 후 1시간 뒤가 최적입니다. 이때는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인슐린 민감도가 높습니다.
블루베리나 사과 반개가 좋습니다. 점심 12-14시 식사 후 토마토나 아보카도를 샐러드로 섭취하면 식사의 혈당 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세요. 야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대사율이 감소해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 혈압약 복용자.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 복용 시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고칼륨 과일은 피하세요. 혈중 칼륨 수치를 3개월마다 체크하세요. 항응고제 복용자. 와파린 복용 시 비타민 K 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망고, 키위 같은 고비타민 K 과일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당뇨약 복용자.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과일 섭취 시 혈당을 측정하세요. 목표는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이하입니다. 소화 최적화 방법. 식기. 한 입당 최소 30회 씹으세요. 타액의 아밀라제가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수분 섭취. 과일 섭취 30분 전 물 1컵을 마시면 소화를 돕습니다. 단 식사 직후에는 위액을 희석시킬 수 있으니 피하세요. 조합 피하기. 과일 우유 소화 지연 복부 팽만. 감 해산물 위석 형성 위험. 과일 고단백 식사 소화 부담. 혈당 모니터링. 당뇨가 없어도 60세 이후에는 3-6개월마다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세요. 과일 섭취 후 1-2시간 혈당을 측정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표 수치. 공복 혈당 100mg/dl 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이하. 당화 혈색소 5.7% 이하. 실천 가능한 일주일 가이드. 월요일 아침 블루베리 13컵 무가당 요거트. 화요일 점심 후 사과 반개. 수요일 샐러드에 아보카도 13개. 목요일 방울토마토 10개를 간식으로. 금요일 아침 블루베리 사과 조각. 토요일 토마토 스프. 일요일 아보카도 토스트. 이렇게 다양하게 순환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질리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60세 이후 과일 선택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학적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피해야 할 과일 바나나, 포도, 망고, 감마이너스 고칼륨, 포당도, 알레르기, 위습 위험. 섭취해야 할 과일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마이너스 항산화, 혈관 보호, 뇌 건강, 암 예방. 기억하세요. 작은 선택의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